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교권 침해는 15,000여 건, 교사들의 비위 건수는 6,9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스승의 날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끈끈한 사제지간의 모습을 보이는 교육 현장도 많은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특별한 스승의 날 행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5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가 봉제업 활성화를 위한 공용 재단실을 운영하면서 자동 설비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진로와 직업, 자기주도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구로구 7개 동의 위탁 고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최고 16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0년 역사의 서대문구 인왕시장이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인들은 재입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봉제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데다가 낙후된 환경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가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용 재단실을 직접 구축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작업 의뢰를 받은 패턴을 CAD에 입력합니다. 원단에 배치할 옷의 평면도를 만드는 겁니다. 패턴이 표시된 원단을 정밀 재단 공정인 캠에 옮겨 작업합니다. 모든 과정을 자동 설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작업에 비해 시간 단축은 물론 품질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구축해 운영에 나섰는데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을 없앴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니까 이것도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계를 갖다 놓으면서 첨단 기술을 갖다 놓으면서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단가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편리성이 있어가지고 3년 전 설립된 중구 패션 의류 지원센터에 신당동 이전에 발맞춰 운영을 시작한 공용 재단실.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비 구입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구에 있는 2천여 개의 의류, 패션 업계는 물론 일감을 맡기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단을 해드리는 최소 수량이 10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은 소량 주문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작은 수량을 재단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그 재단을 대신 처리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는 공용재단실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당동 메이커스 파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중랑구가 지역 내 교육 지원의 핵심 축을 담당할 일명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의 설계 공모를 마쳤습니다. 교육 불모지라는 멍해를 벗어나기 위한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교육 만족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중랑구. 이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지원 컨트롤 타워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미래의 주역, 아이들을 위해 힘써온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름을 딴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교육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역사회와 우리 이 구가 행정이 다 민관학이 합쳐서 이건 제대로 한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단일 건물로는 자치구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센터에는 진로 직업 체험과 자기주도 학습, 학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자발적으로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은 대체로 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시설과 참여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되 휠체어나 장애인이 목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설문이라던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랑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센터 설계와 운영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내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구로구 고척동과 개봉동, 오류동 일대의 위탁 고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구로구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된다는 겁니까? 네, 고도 제한이 완화된 동은 구로구의 10개 법정동 중 고척과 개봉, 오류, 온수, 천왕, 궁동, 항동 이렇게 7대 동인데요. 예. 이것은 그동안 건축물 높이를 해발 82m까지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구로구와 수도 방위사령부와의 합의로 약 2배인 16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구로구가 고도 제한을 받는 이유는 대공방어협조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의 정확한 명칭은 위탁고도 제한인데요. 원래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또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 단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그동안 구로구가 협의 업무를 대신해 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로구에는 법정동이 10개죠. 이번에 완화된 7곳 말고 그러면 나머지 3개 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나머지 구로동과 가리봉동, 신도림동은 이미 165m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82m 제한을 받던 지역만 165m로 완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구로구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 내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는데 군 작전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이죠. 현재 공사가 한창인 고척 남부 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150m 높이까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예. 고도 완화 문제 해결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과의 수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 합의각서 체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완화 조치로 앞으로 이 건축주가 마음만 먹으면 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까? 군과 관련한 제한은 완화됐지만 예. 그것 말고도 기존의 용도 지역별,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이런 구분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다르니 모든 지역에서 43층, 즉 165m까지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위탁고도 제한 완화가 고층 건물 개발 저해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역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구로구 하면 다소 개발이 덜 된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많은 변화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구로구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학교.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여느 학교보다 적지 않을 겁니다. 마포구의 한 학교에 지금 이 시각 스승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마포구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뒤로 어머님들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학교에서 오늘 특별한 스승의 날 행사가 마련됐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마포구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에선 아주 특별한 스승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의 이름에 아주 특별한이라는 별도의 수사를 붙인 건 이 학교 학생들이 특별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학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만학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예.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재학생과
또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졸업생들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가르침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선생님과 또 배움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이 제자가 부모님 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남다른 감사 인사를 받는 선생님들 기분도 아주 특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장에서 이 학생들에게 이 감사의 인사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도 가슴 벅찬 모습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오늘 네.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또 만학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데요. 늘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날입니다. 좀 학생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지도했는지 그런 하루가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참된 교사가 되도록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발로 뛰는 교사가 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학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 받은 만큼 다음에 또 이제 교단에 서시게 되면은 그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념해서 이 학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풍선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칠판에다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준비를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배우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함을 알기에 제가 더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런 교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다음에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배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 배우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도 이 학생분들에게 또 배움의 은혜를 펼쳐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또 감사의 인사 또 축하의 인사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만학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들과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배움의 은혜를 펼쳐주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감사함과 또 존경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스승의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나이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각박한 사제지간에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연결해봤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모습을 달리하거나 사라지는 업종들, 그중에는 전통시장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홍제역 인근 인왕시장도 오랜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대문구가 홍제역 일대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왕시장. 한때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 지역까지 농수산물을 공급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14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이 많은 데다 시장의 입지까지 좁아지면서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인왕시장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전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소멸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방식의 어떤 그런 시장 형태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점가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분양을 하거나 분양가로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방식이죠. 현재 서대문구는 시장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 아직 사업 구획을 지정하기 전인데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임시시장이 마련돼야 하지만 대체부지 마련이 쉽지 않으면 금전 보상으로 대체되기 때문 결국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왕시장의 타이틀이 사라진 셈입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시장을 여기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솔직하게 쉬운 건 아니지 않냐. 그 직관시장에 있다가 가랑몰이라는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고 말이 막 몇 년을 못하고 결국은 지금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태를 만들지는 말라는 거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요즘 각 자치구마다 공통된 민원 중에 하나는 바로 주차와 관련된 민원일 겁니다. 주차구역은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 수는 끊임없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세심한 주차 정책이 필요하겠죠. 마포구의회에서는 구청사의 부실한 주차장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 구정질의에서 구청사 주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와 청소년 수련관까지 4개 기관이 함께 쓰는 주차장인데도 주차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 규정 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에 대한 불편도 지적됐습니다. 전체 364면 중 절반 이상인 210면이 정기 주차면으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나머지 154면이 일반 주차면인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무료 주차권을 규정 없이 남발하다 보니 실제 구청이나 구의회, 보건소 등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뭉치는 1년치 무료 주차권입니다. 2시간,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4시간 50분. 어떤 기준으로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시켜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 시스템의 허점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구청사 주차 정산은 사람이 하는 유인 정산 시스템. 정산소에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일을 비롯해 평일 저녁 9시부터 이길 오전 9시까지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들의 주차비 징수는 전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며칠을 주차하고도 주차 직원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요금이 정산되지 않아 출차하여도 주차 요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주차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포구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차 불편은 물론 정산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으며 일부 특장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 운영과 관련해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시 이후에서 아침 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과 휴일에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주차가 필요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일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고 행정의 의무고 행정 시스템이 갖춰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는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주차비 추가 징수도 가능할 거라며 추경 심의에 힘을 실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에 130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평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이곳에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마장 도시재생시설도 함께 조성돼 복합적인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 인근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법 주차가 만연합니다. 시장을 방문한 운전자들이 주차장에 들어서지 못해 대놓은 차량들입니다. 주차난은 주말과 명절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말에 들어오는데 차가 많다라고 못 들어간다고 차도 많이 넣지도 못하잖아 장소가. 줄 서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줄 쓸 수가 없잖아요. 다 차 달리면 통로인데. 이런 가운데 축산물 시장에 대형 주차장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 환경 개선 부문 공모에 선정된 것. 이에 따라 국비 72억 원 등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위치는 마장동 525번지로 현재 해당 용지의 상층부와 하층부는 3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무돼 있죠. 기분이 아주 좋고 이제
좀 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제 상인분들도 알고 계시고. 주차장 용지엔 마장 도시재생 시설도 함께 드립니다. 주차장은 지하 1, 2, 3층에 조성되고 지상 1층부터 3층은 마장 도시재생 사업비 45억 원을 추가로 들여 관련 시설을 드립니다. 다만 성동구는 주차장 용지가 하천 용지인데다 지하부의 상태를 알 수 없어 관련 조사 후 설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하면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지하에 대한 구조물이라든지 또 우리 재난 대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설계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축산물 시장 주차장 건립은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 1월 착공해 같은 해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중구는 다음 달부터 충무 창업큐브 다목적 갤러리에서 패션 주얼리 창업 스쿨을 마련합니다. 창업 스쿨에서는 주얼리샵 등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의 이론과 실습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창업 교육은 만 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진행됩니다. 창업교육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로 최종 선발자 15명에게는 수강료 전액 지원과 실습 교재, 샘플 제작비 50%가 지원됩니다. 노원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진단 시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입원할 경우 1일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사고 1,000만 원,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생화는 안 되고 학생 대표가 주는 종이 카네이션은 되고 언제부턴가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스승의 날 풍경이죠. 가끔은 선생님께 직접 포장해드린 카네이션 한 송이가 그리울 때도 있는 요즘. 극적으로 타결된 버스 파업 문제처럼 달라지는 제도들이 한편으로는 씁쓸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